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하루 전에 민주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명백한 야당 보복이라면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 지킵니다. 폭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침탈당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입니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말고 좀 쳐주세요.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자, 무시전략으로 가세요. 무시전략으로. 네. 일국의 대통령이 올리는 패널이 뭐예요? 연결돼서 가고 있어요. 장외수당 8년간의 처음 폴택시 이용 직원을 확대하고 정상버스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관행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에 제1야당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시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냉랭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불참을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네. 23일 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 순방 때 네. EXX라고 이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칭해서 그 비속어하는 것과 또 최근에 당협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종북 주사파들 간 협치할 수 없다라는 발언. 이 발언들은 그 여야 간의 그런 정부와 야당 간의 협치를 요구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 시정연설에 순순히 아무 일 없듯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제안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시정연설에 이제 불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가장 시간대별로 봤을 때 근접했던 원인은 어제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겁니까? 이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과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이제 일요일 날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정연설 전까지 그 특검 수용에 대한 답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의 답변이 시정연설 때까지 하지 않는다 해서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이다. 이거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민주당 긴급위원총회가 열렸고 그때 오늘 시정연설 수용 거부한다는 그런 방침이 밝혀져서 그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저는 어제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 저희가 제안한 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XX라는 비속어하고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이거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을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네. 시정연설 전에는 그 2차 압수수색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대검하고 저 법무부의 그 국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2차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이제 하나의 더 이제 추가된 것이죠. 이제 더 규탄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지 되시지 그것이 그 원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저도 뭐 국회 출입 오래 하면서 국회 구조를 잘 아는데 딱 대통령이 들어오는 그 입구 바로 앞에 계단이, 본회의장 가는 계단이 있고 네. 그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자, 지금부터는 침묵합시다. 침묵 시위를 합시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아마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사과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서는 뭐 종북 주사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사실 그 종북 주사파라는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네. 것은 좌파도 진보도 민주당도 우리의 협치의 대상이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우리의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 내용은 사실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주사파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과의 협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번 보이콧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래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네. 검찰의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하게 동일시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진술만 가지고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구속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그다음에 뭐 정진상 실장 간에 뭐 술접대가 있었다라는 물증들이 확보되기 시작했고요. 남욱은 자신의 어떤 부하격인 사람을 통해서 돈을 건넸다라는 메모가 전달된 것을 검찰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수사는 사실은 유동규라는 특정 인물에 의한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과 증거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 규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수사에 대한 불신을 기본 전제로 해놓고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타협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1야당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런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대표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차례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중앙 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그리고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바삐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치 중단 사태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해외 순방 중 우리 국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은 그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모욕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국회 파행에도 정의당은 민생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네,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야기 들어봤는데 말이죠. 오늘 민주당은 당연히 불참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찾게 되면 국회의장단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게 되죠. 일종의 차담회 형식인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도 이훈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 사과에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과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점점 확고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돼서는 우리 여당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비속어 논란이 나왔었던 때에도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었고 갈등들도 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뭐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뭐 이 자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사실은 이제 국면이 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도 이제는 끝났고 앞으로 이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 굉장히 그 치열한 예산 심사가 목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끄지고 왔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짚어졌을 때 그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정쟁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국면이 넘어간 만큼 그동안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국내법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IRA와 관련돼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이것을 사과한다고 하면 또다시 정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선회해 봅니다. 예, 정의당 대표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이 경색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색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 차원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 XX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XX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하면서 종북 주사파 발언은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 사실 시정연설이 야당의 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협조해 달라는 시정연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욕을 먹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전국 경색을 풀어줄 그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저희는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을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에게 오히려 이런 것은 좀 사과할 것은 유감 표명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여야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그 협치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여당의 태도를 보면은 자꾸 이렇게 김용 부원장 그 구속된 거 관련해서 우리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서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여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은 이 민생이나 경제의 문제들을 풀어갈 책임은 사실 정부 여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민생과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야당에서 그것도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그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국민의힘이 본청 앞에서 피켓팅 시위하고 이렇게 그 마스크에다가
그 대장동 특검 요구하라는 마스크도 쓰고 피켓 시위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선택한 것은 그렇게 야유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엄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그 요구사항들을 항의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는 저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8분 28초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친 건 모두 19차례.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박수를 쳤다는 얘기겠죠.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에 역대 시정연설 참석자 가운데는 인원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일단 시정연설의 주요 부분을 저희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여건, 특히 경제 안보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가만히 봤더니 오늘 19분이 채 안 되는 연설, 시정연설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는 32차례, 경제라는 단어는 13차례, 예산 9차례, 국민이 9차례, 미래와 약자 7차례, 협력과 협조 2차례, 1차례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취임 이후에 강조했던 자유라는 단어,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오늘 등장하지 않았다. 야당이나 민주당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오늘 사실 민주당이 시정연설 끝나고 나면 시정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짐작하시죠. 일단 비판할 거다. 민주당은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참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야당, 협치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협력과 협조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이 우리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이제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시정연설, 예산안 시정연설의 키워드를 보니까 그 나랏빛 천조, 네. 건전재정,
그리고 약자 복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키워드 같아요.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편성된 예산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는 발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나라비 천조가 전 정부 탓이다라는 거를 또 그 야당이 협치를 요구하는 시정연설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빚이 천조가 이제 건전 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했는데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건전 재정과 긴축 재정을 얘기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게 사실 이렇게 서로 성립이 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아까 쭉 읽어보니까 네. 올해 추경을 뺀 올해 본 예산이 작년보다 이제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평균 8.7%가 매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약자 복지가 들어가 있는 그 복지 고용 예산은 4.1%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의 평균 5.2%보다도 낮은 증가율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보니까 10.8%, 박근혜 정부 때도 7.4%, 이명박 정부 때도 복지 예산이 8.1%가 증가했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낮은 이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76.4%는 그 자연 증가분입니다. 자연 증가분이어가지고 실제로 추가 복지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예산안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니까 지난번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반지하 그때 폭우됐을 때 반지하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왜 그때 공공임대 주택을 되게 그 대안으로 제시했었는데 오히려 공공임대 예산은 5조 7천억도 삭감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농업 예산도 전체의 2.7%밖에 그 반영을 안 했고요. 그 또 4급 이상 공무원의 예산은 또 동결을 하고 삭감하거나 또는 5급 이하는 1.7%만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긴축 예산, 재정 건전성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삭감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그 농민이라든지 이런 서민의 그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 5년 동안 법인세라든지 종부세 인하하는 금액이 따지니까 60조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투자 소득세도 유예시키고 주식 양도소득세도 구간을 10조에서 100조 이상으로 이렇게 구간도 또 상향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부자 감세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은 깎았다라는 것이 이 예산안에서 좀 확인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들으시는데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협조와 협치, 협력 이 부분에 대한 한 꼭지를 말씀하셨고 이번 예산이 실제로 약자를 위한 예산들을 좀 오히려 줄였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협조 내지는 협력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께서 몸을 좀 낮췄다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협조와 협력은 전적으로 사실 이제 민주당에게 달려있는 이야기고 국회는 지금 누가 뭐래도 그 주인은 사실 민주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사실 민주당의 도움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협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고받는 것. 그다음에 뭔가 내가 하나를 내놓으면 하나 그다음에 또 받는 이런 정치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협력과 협조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동시에 한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 자체가 빠져 있다고 해서 윤 대통령께서 협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전혀 않고 있고요.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것을 뭐 부자 감세 내지는 서민 복지에 대한 예산 삭감 저는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동안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라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문제의식은 사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화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알뜰하게 쓰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삭감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시는데 실제로는 불용 예산들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복수의 회기년도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다소 그것이 좀 줄은 것처럼 숫자로는 보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 잘 쓰이지 않았던 것들, 꼼꼼하게 쓰이지 않았던 것을 조금 다잡아서 정말 필요한 데 쓰겠다. 그 약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굉장히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여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성의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또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비판을 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오늘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난 2013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